허재자의 희호 제이 나는 농구를 사랑했고 농구도 나를 사랑했다. 1965년 29에서 KBL 역대 최다 어시스트 MVP 3회 국가대표 주장기아 엔터프라이즈 현 원주 DB 프런트비어스 현대 다이너스 등 19, 94, 19, 98 아시안게임 금메달 국가대표 감독 역임하나 서론 코트 위에 황제 한국 프로농구 역사에서 단 한 명의 선수를 꼽으라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 허재. 포인트 가드. 1987년 실업 농구 무대에 데뷔해 2003년 은퇴할 때까지 17년간 한국 농구의 정점에 서 있었던 그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하나의 시대 그 자체였다. 허재는 186cm의 장신 포인트 가드로 한국 농구 역사상 가장 완성된 플레이어로 손꼽힌다. 폭발적인 득점력, 리그 역대 최다 어시스트 기록, 날카로운 수비, 그리고 타고난 경기 운영 감각까지 농구 선수로서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최고 수준으로 구비한 선수였다. MVP 3회, 아시안게임 금메달 2회, 올림픽 2회 출전이라는 기록은 그 화려한 삶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허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숫자가 아니다. 그는 한국 농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코트 위에서 직접 보여준 살아있는 교범이었다. 팀을 위해 뛰고 동료를 살리고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의 농구는 오늘날까지 한국 농구의 이상적 모델로 회자된다. 이 글은 허재의 생애와 농구 역정, 그리고 그가 한국 농구사에 남긴 불멸의 발자국을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생애와 성장의 농구와 함께 자라다일. 윤현기와 농구와의 만남. 허재는 1965년 1월 29일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그는 자연스럽게 여러 스포츠를 접했지만 농구 코트 앞에서 멈췄다. 공 하나로 팀 전체의 흐름을 지배하고 게임을 이끄는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의 특성은 영리하고 경쟁적인 허재의 성격과 딱 맞아떨어졌다. 신체적으로 허재는 포인트 가드치고는 이례적으로 큰 편이었다. 186cm의 키는 당시의 한국 농구 기준으로도 상당한 장신이었으며 이 체격의 포인트 가드의 볼 핸들링과 패스 능력을 갖춘 선수는 당시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조합이 훗날 그를 코트의 황제로 만든 물리적 토대였다. 이중 고교 시절 아마 농구의 지배자 허재는 중의 고등학교 시절 이미 전국 아마추어 농구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고교 농구 무대에서 그의 기량은 동세대에서 압도적이었다. 수비를 꿰뚫는 드리블 돌파, 코트 전체를 꿰뚫어보는 시야,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폭발하는 득점력은 선수 시절 내내 이어질 그만의 스타일이었다. 특히 허재가 고교 시절부터 익힌 게임 리딩 능력은 타고난 지능의 산물이었다. 상대팀의 수비 패턴을 읽고 동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찰나의 순간에 최선의 플레이를 선택하는 능력은 연습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훗날 그를 지도한 코치들이 농구 천재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쓴 것은 이 때문이었다. 3. 한양대학교 대학 농구의 황제. 한양대학교에 진학한 허재는 대학 농구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한양대는 당시 대학 농구 최강팀으로 꼽혔으며 허재는 이 팀의 핵심으로 전국 대학 농구를 평정했다. 대학 시절의 허재는 이미 프로 수준에 준하는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당시 지도자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대학 시절 허재는 또한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되며 국제 무대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젊은 나이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아시아 무대를 경험한 것은 그의 농구 이해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1984년 첫 국가대표 발탁 이후 1998년까지 14년간 대표팀의 핵심을 지킨 긴 여정이 이때 시작되었다. 셋. 프로 경력 의 기아의 시대. 허재의 시대 1. 기아 엔터프라이즈 입단과 슈퍼리그 시대. 1987년 허재는 기아 엔터프라이즈 현 원주 DB 프런트비어스의 전신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에 한국 농구는 KBL 프로리그 출범 이전으로 실업팀들이 참가하는 슈퍼리그가 최고 수준의 무대였다. 허재는 데뷔 시즌부터 리그의 지형을 바꾸는 파괴적인 존재로 등장했다. 기아 엔터프라이즈 재직 13년은 허재의 황금기그 자체였다. 매 시즌 평균 20점 안팎의 득점에 9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군림했다. 특히 어시스트 부문에서 그가 쌓아 올린 기록은 타 선수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다. 허재가 패스하면 반드시 찬스가 된다는 말은 당시 코트에서 공공연히 통용되던 진실이었다. 1996년 KBL 출범과 프로 무대 재패 1997년 한국 프로농구 KBL가 출범하면서 한국 농구는
본격적인 프로 시대를 맞이했다. 허재는 이미 슈퍼리그 시절부터 검증된 최고의 선수로서 KBL 원년 무대에서도 그 위상을 이어갔다. KBL 출범 이후 허재는 새로운 리그에서도 MVP와 베스트 5 수상을 이어가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굳건히 정상을 지켰다. KBL 시대의 허재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리그의 상징이었다. 그가 경기에 출장하는 날이면 관중석이 더 차올랐고 중계방송의 시청률이 올라갔다. 허재를 보러 농구장에 간다는 팬들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 프로농구 초창기 시절 리그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얼굴이었다. 3. 통산 기록과 수상 경력 시즌 팀 경기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비거 1987-88 기아 4018 28.14 슈퍼리그 데뷔 1989 대 90 기아 4022.49 전성기 진입 1991 대 92 기아 사용 24 대 애경 35.1 메가볼트 피 수상 1993-9 4기아 4021.811 아시안게임 금메달 1995-9 6기아 사용 2039 84.4 킬로바이트 1 원년 시즌 1997-9 8기아 사용 19 유기령 14.1 메가볼트 피 아시안게임 금 1999-0 공기아 4016 8853 9200 1-ESBS 3213 261 731 말년 시즌 통산 1969 34.3 킬로바이트의 역대 최다 어시스트 참고표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는 경기당 평균 수치이며 슈퍼리그 KBL 공식 기록 기준은 수상 업적 횟수 세부 사항 KBL 레브 3회 1992 1998 2000년 수상 정규리그 베스트 오다수 선수 시절 전반에 걸쳐 수상 어시스트 원다수 KBL 역대 최다 어시스트 기록 보유 득점왕 1회 슈퍼리그 시절 수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2회 1994 히로시마 1998 방콕 아시아 선수권 우승다수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 다수 참가 올림픽 출전 2회 1988 서울 1992 바르셀로나 KBL 명예의 전당 한핵 한국 프로농구 최고 영예 한국 농구 역대 최고 선수 각종 미디어 전문가 선정 1위사 현대 SBS 시절과 은퇴 2000년 허재는 13년을 몸담은 기아를 떠나 현대 다이너스로 이적했다. 이 이적은 한국 농구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허재와 기아는 사실상 동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재는 현대에서도 이후 SBS 스타즈에서도 노련미와 경험을 앞세워 코트를 지배했다. 젊은 시절의 폭발력은 다소 줄었지만 게임을 읽는 눈과 동료를 살리는 패스 능력은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이었다. 2003년 38세의 허재는 현역에서 물러났다. 17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순간 코트 안팎의 모든 이들이 그의 발자취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은퇴식에서 허재는 농구가 내 삶이었다. 그 삶이 행복했다는 짧고 진솔한 말을 남겼다. 한국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마침내 코트를 떠난 날이었다. 국가대표 태극 마크의 무게를 지다일 올림픽 2번의 도전. 허재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2번의 올림픽에 출전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은 허재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린 무대였다. 홈코트의 이점과 팀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선전했고 허재는 그 중심에서 팀을 이끌었다. 당시 NBA 스타들이 출전하지 않은 대회에서 한국의 선전은 아시아 농구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미국의 드림팀이 처음 출전한 역사적인 대회였다.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레리 버드 등 NBA 최고의 스타들로 구성된 드림팀 앞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팀이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이 무대에서 허재가 보여준 플레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겨루는 대서도 전혀 주목되지 않는 것이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 농구의 경쟁력을 증명한 소중한 장면이었다기 아시안게임 2연속 금메달. 허재의 국가대표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는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과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의 금메달이다. 아시아 농구의 강호들과 맞붙어 2연속 정상에 오른 것은 당시 한국 농구의 최고 전성기를 상징하는 성과였고 허재는 두 대회 모두에서 팀의 핵심이자 주장으로 우승을 이끌었다. 특히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은 허재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룬 성취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체력적으로 전성기를 지난 시점에서도 경험과 지능으로 젊은 상대들을 압도하며 대표팀을 금메달로 이끈 것은 허재가 단순한 피지컬 선수가 아니라 농구 지능을 기반으로 한 선수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 금메달은 한국 농구 역사에서 허재라는 이름이 가장 빛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된다. 3.
대표팀 주장으로서의 리더십. 허재는 국가대표팀에서 오랜 기간 주장을 맡았다. 화려한 플레이로 코트를 지배하면서도 팀 내에서는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특히 젊은 후배 선수들에게 경기 운영의 기본기와 대표팀 생활에서의 마음가짐을 몸으로 가르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훗날 허재 밑에서 성장한 여러 선수들이 그를 진정한 선배이자 스승이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허재의 리더십은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아무리 중요한 경기에서도 기본기와 팀 규율을 강조했고 개인의 화려함보다 팀의 조직적인 플레이를 우선시했다. 허재 사단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았으며 이 인적 유산은 은퇴 후 지도자로서의 허재에게도 큰 자산이 되었다. 허재의 농구 철학. 코트는 전쟁터일 승부사 기제의 이기는 것이 전부다. 허재의 농구 철학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기고자 하는 의지였다. 그는 연습 경기에서조차 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승부사였다. 동료들은 허재 형은 훈련에서도 100%를 쏟아낸다고 입을 모았다. 이 철저한 승부 근성이 17년 커리어 내내 그를 정상권에 머물게 한 원동력이었다. 농구는 이기는 스포츠다. 아름다운 패배보다 추한 승리가 낫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팀 전체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허재의 승부사 기질은 때로 격렬한 경쟁심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허재는 코트 위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그를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선수로 만들었다. 팀이 뒤질 때 허재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은 상대팀도 익히 아는 사실이었다지. 팀 농구 혼자가 아닌 다섯이 함께. 허재의 탁월한 개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개인 플레이 위주의 선수가 아니었다. 그의 어시스트 기록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득점보다 어시스트를 더 즐기는 포인트 가드. 자신이 득점하기보다 동료를 살리는 것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는 선수. 이것이 진정한 포인트 가드의 덕목이며 허재는 이를 최고 수준에서 구현했다. 그는 경기 중 끊임없이 동료들과 소통했다. 공격 루트를 지시하고 수비 위치를 조율하며 상황에 따라 순간적인 전술 변화를 이끌었다. 감독이 코트 밖에서 지시를 내리는 동안 코트 안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역할이 허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른바 코트 위에 감독이 허재에 대한 가장 적확한 수식어였다. 의상. 끊임없는 자기 개발. 허재의 또 다른 강점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개선하려는 의지였다. 30대에 접어든 이후 신체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자 그는 경기 운영의 지능과 경험을 더욱 정교하게 갈고 닦는 방향으로 자신을 발전시켰다. 젊은 시절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를 제압했다면 노장이 된 후에는 패스 타이밍과 경기 흐름 조절로 같은 효과를 냈다. 이것이 그가 38세까지 현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다. 지도자 허재의 코트 밖에서도 이어진 농구 인생일. 코치와 감독으로서의 출발이 2003년 은퇴 후 허재는 지도자의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섰다. 17년간 쌓은 선수 경험과 농구 이해도는 코치로서도 즉각적인 빛을 발했다. 그가 처음 코치직을 맡았을 때 선수들은 설명이 다르다고 했다. 단순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코트 위의 상황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허재의 코칭 방식은 선수들의 이해와 실력을 동시에 높였다. 지도자 생활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이었다. 허재 감독 체제에서 한국 대표팀은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선수 시절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이고 빠른 농구, 그리고 강한 팀 정신을 강조하는 그의 지도 방식은 선수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허재식 코칭 선수 경험에서 우러난 가르침. 허재의 코칭 철학은 선수 시절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 팀 농구 우선, 기본기의 철저한 반복, 그리고 승부에 대한 집착. 그가 지도하는 팀은 항상 강한 팀 결속력과 공격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으로 유명했다. 자신이 선수 시절 절감했던 것들, 기본기의 중요성, 팀원 사이의 신뢰, 승부처에서의 냉정한 룰, 코칭에 그대로 녹였다. 지도자 허재의 가장 큰 강점은 선수들과의 소통이었다. 자신이 최고 선수 출신인 만큼 훈련의 강도와 방향에 대해 선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무조건적인 지시가 아니라 설득을 통한 코칭. 이것이 선수들이 허재 밑에서 즐겁게 뛰는 이유였다. 그의 아들 하운과 허운도 KBL 현역 스타로 활약하고 있어 농구 가문의 명맥도 이어지고 있다. 3. 방송과 사회활동. 허재는 지도자 활동과 함께 방송 해설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과 소통했다. 특유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화법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농구 전문
해설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농구 바깥의 대중에게도 친근한 인물이 되었다. 이는 한국 농구의 홍보대사로서 허재가 수행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었다. 허재는 또한 농구 아카데미와 유소년 농구 육성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자신이 혜택을 받은 농구라는 스포츠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다. 유산과 결론은 허재라는 이름이 남긴 것일 KBL 명예의 전당과 역사적 위상. 허재는 한국 프로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한국 농구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각종 미디어와 전문가들이 한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선정할 때마다 허재의 이름은 압도적인 지지로 1위에 오른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의 우월함이 아니라 그가 한국 농구에 남긴 영향과 이미지의 총합에 대한 평가다. KBL 역대 최다 어시스트 기록은 허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일관되게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어시스트는 개인 기량과 팀 공헌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지표로 이 부문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허재가 최고의 포인트 가드였음을 수치로 증명한다. 이후 농구 가문의 계보 허웅과 허훈 허재의 유산은 혈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의 두 아들 허웅 원주 DB과 허훈 서울 삼성은 현재 KBL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로 활약 중이다. 아버지의 포인트 가드 디앤어를 물려받은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코트를 지배하는 모습은 한국 농구 팬들에게 각별한 감동을 준다. 허재는 선수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농구와의 인연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이름이 아니다. 한국 농구라는 스포츠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스포츠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한 시대의 아이콘이다. 3화 결론은 코트가 사랑한 사람 허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농구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 이야기다. 1987년 코트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2003년 마지막 경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지도자와 방송인으로 이어진 이후의 삶까지 허재와 농구는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다. 농구가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삶이 농구였다. 코트 위에서 그가 만들어낸 플레이들, 수비를 찢는 드리블, 동료를 살리는 화려한 노룩 패스, 역전의 결정적 득점은 기록 영상 속에 남아있지만 그 장면들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기억 속에는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품고 자란 세대가 다시 코트를 채우고 있다. 허재라는 이름은 그렇게 한국 농구의 혈관 속에서 영원히 순환한다. 나는 농구를 사랑했고 농구도 나를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허재, 충분하다. 허재.